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담당하는 정정영입니다. 드디어 2023년 이제 새해가 밝았고요. 저희도 새로운 마음으로 주시장을 맞이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특히 중국발 변화죠. 중국이 1월 8일부터 본격적인 리오프닝을 결정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대와 우려가 같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먼저 장을 잠깐 복기를 해보면 누가 뭐라 해도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 그리고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 그리고 이 변화가 예상보다 빨랐다라는 점이 주가의 반등을 큰 폭으로 만들어줬고요. 중국의 주요 지수 중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은 항생 테크 지수입니다. 빅테크, 소비라는 관점이 같이 합치면서, 그리고 워낙에 2021년부터 낮은 밸류에이션이 유지됐던 빅테크 중심의 항생 테크 지수가 크게 반등하는 등 모멘텀 장세가 유지가 됐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많은 걸 반영한 두 달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1월을 맞이해야 되는데 과연 중국발 소식이 1월 달에 계속해서 지금의 강한 반등 장세를 이어가게끔 만들어 줄 것이냐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1월에는 색깔이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장 자체가 뭐 다시 꼬꾸라진다라는가 이런 관점은 아니지만, 두 달 동안 워낙에 강하게 반등했던 소비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업종들이 이제는 조금 쉬어가고, 오히려 지난 한두 달 동안 많이 빠지고 많이 관심에서 소외된 종목들, 업종들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단기적으로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중국발 소식이라고 하면 무엇보다 리오프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1월 8일입니다. 다음 주부터 중국 정부가 사실상 제로 코로나를 전면 폐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저는 가장 큰 핵심 항목은 뭘로 보고 있냐면, 중국 내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더 이상은 의무 격리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힌 부분입니다. 즉, 내가 확진이 되더라도 제가 원하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점차 중국 정부가 만들어 가고 있고요. 플러스 여기에 중국인들이 해외 여행이나 아니면 가족들을 방문할 수 있게끔 일반 여권을 이제 다시 한번 발급하는데 심사를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정책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즉, 중국 내부적으로도 사람들의 이동을 이제는 자유롭게 만들어주고요. 해외 나가고 싶은 사람들까지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중국에서 제도적으로 동태적 제로 코로나라는 단어는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12월 강한 주가 반등세를 만든 거고요. 제가 왜 1월을 조금 쉬었다 가야 되냐, 색깔이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일단 첫 번째는 저희도 이제 설이 있죠. 1월 말에 설이 있는데 중국도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1월 말에 연휴가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연휴가 되는데요. 그 말은 즉 1월에 중국 증시의 거래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난해 11월, 12월에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많이 급등을 했어요. 근데 1월 달 새로운 이제 달이 시작이 되는데 거래일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계절적으로 장기 연휴를 앞두고서는 일반적으로 현금 수요가 늘어납니다. 뭐 돈을 뽑아서 뭐 어린 친구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내가 여행을 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기도 합니다. 지난 두 달 동안 많이 올랐는데 거래일은 줄고요. 당연히 거래량도 줄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장기 연휴를 앞두고 현금 수요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럼 일단 주식시장에서 내가 많이 올랐던 종목이나 업종 중심으로 조금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합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상 이번 1월에 중국 시장의 거래일은 16거래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2주가 조금 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 동안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변동성을 키우는 업종과 종목은 아무래도 지난 두 달 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타일의 변화에서도 사실 최근에 중국 주식의 반등을 이끈 종목들, 업종들은 대부분 대형주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형주들은 금융이나 부동산, 내수 소비, 그러니까 뭐 필수 소비든 경기 소비든 이런 중국의 내수 관련된 종목들이에요.
대형주의 비중 구성이.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주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동태적 제로 코로나를 풀면서 중국 경기가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 모멘텀을 가지고 강하게 반등했던 업종들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1월 하순경에 있는 1월 말경에 있는 춘절 연휴 동안 중국의 오프라인 경제 활동이 그렇게 크게 뭔가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회복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실망 매물이 조금 더 출회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1월 말에 있을 춘절 연휴를 앞두고 그 남아있는 16거래일 동안에는 과연 춘절 연휴 때 좋을까? 나쁠까? 라는 의견이 많이 갈릴 거기 때문에 이 역시도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시 코로나 쪽으로 넘어가서 지금 중국 현지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주요 대도시는 12월 말에서 1월 초 정도면 코로나19 1차 확산 정점이 끝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점 가라앉았다가 춘절 연휴를 이제 사람들이 고향을 내려가고 친지를 방문하고 이런 과정이 있을 거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2월 초중순에 2차 정점이 올 수 있다라는 의견이 전문가들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1월 달을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만약 1월 초중순에 정점이 끝난다면 사실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춘절 연휴 때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가족들을 방문하러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을 과연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분명 의견이 분분하게 갈릴 것 같아요. 와, 연휴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가족 방문을 위해서 이동을 많이 했구나. 정말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있구나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맞이할 2월 중하순 이후에 나타날 두 번째 확산 정점이 1차 정점보다 훨씬 더 무섭고 어쩌면 사망이나 치사율을 높일 수 있는 정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같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걸 반영하는 시기가 저는 춘절 연휴의 26거래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중국의 내수 경기가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 기대로 올랐던 종목들, 업종들, 모멘텀 플레이를 이끌었던 업종과 종목들은 조금 1월 초중순에는 저희가 좀 관망세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멘텀 장세를 이끄는 동안 소외받았던 중국의 배터리,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전기차 같은 기업들,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의 저희는 이제 ETF로 투자할 수 있죠. 과창판 50 ETF라고 해서 이런 조금은 소외됐고 저희가 흔히 얘기했던 육성산업, 그다음에 첨단 전략산업 쪽으로 관심을 잠깐이라도 돌려보시는 것이 1월의 변동성 장세를 맞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약간 수급과도 조금 더 관련이 있는데요. 외국인입니다. 저희가 2022년 한 해 동안 차이나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특히나 지난해 2월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이제 대만을 침공할 거다라는 얘기가 많았었고요. 특히나 이제 연말 들어서 시진핑의 3년임도 확정이 되고 일단 중국을 떠나자라는 의견이 많이 이제 언론 보도라든가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결론적으로는 11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중국 시장의 그 흐름과 마찬가지였습니다. 11월부터 연말까지 외국인 자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순매수를 하면서 결국에는 900억 위안 수준의 외국인 자금이 중국 주식, 본토 주식을 매수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시장이랑 마찬가지겠죠? 2달 동안 세게 당겼습니다. 정말 중국의 시장이 좋아질 거고 경제가 좋아질 거기 때문에 올해 연말이 가기 전에 당겨보자라는 게 분명히 외국인 심리에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자체가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도 작년 연말에 많이 사들였기 때문에 올해 1월에는 조금 관망세를 가지고 과연 코로나 확산이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 특히나 지금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중국인들을 해외여행 갈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바꿔주겠다라는 의견을 계속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주요국들에서 지금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 본토의 수급도 사실은 쉽지 않은 가운데
중국 본토 내부의 뭐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외국인 수급마저도 사실은 지탱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면 1월 달에 전체적인 거래량 자체도 많이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도 사실 지난 11월, 12월을 겪으면서 더 많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크게 빠진다라는 걸 걱정하신다기보다는 기존에 중국의 리오프닝, 소비 관련된 종목에 이렇게 쏠려 있었던 그런 포트폴리오를 이제는 그 외적으로, 그러니까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 업종 중심으로 분산시키는 시기로 삼으시면 1월의 변동성을 대응하시는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23년은 중국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일단 중국이 제도적으로 부동산도 바꿨고 제로 코로나라는 두 가지 수요 억제 정책을 다 풀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정말 잘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 그리고 시장은 될 거야 라는 믿음까지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정말 중국에서 유의미한 회복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회복을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주식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지를 더 자세히 고민해보고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